지금 아파트 사도 될까요? 현명한 선택을 위한 모든 것. 여러분의 현명한 경제 생활을 돕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아니, 어쩌면 모든 부동산 질문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바로 지금 집 사도 될까요? 입니다. 정말 저도 전에는 매일같이 이 고민을 했었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심지어 유주택자분들도 현재 집을 매수하기 전에 똑같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이 고민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마음을 뒤흔드는 질문인지 잘 알고 있어요. 집이라는 건 단순히 자산 가치를 넘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을 돕기 위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최근 서울 수도권 현장 반응과 함께 지금의 시장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예정이니 눈 크게 뜨고 따라와 주세요. 함께 고민을 해결해 나갈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의 고민과 후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후회를 가장 많이 할까요? 그때 좀 기다렸다. 살 걸 하는 후회보다는 좀 더 일찍 살 걸, 또는 그때 조금 더 좋은 걸 살 걸 하는 아쉬움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먼저 경험해본 분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답니다. 만약 지금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미 집을 사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전세로만 계속 살다가 집값이 너무 비싸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떨어지겠지 하고 생각하며 몇 년을 보내왔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세금은 계속 오르고 집값은 더 뛰어버려서 몇 년 후에 같은 아파트를 다시 보러 갔을 때는 아예 엄두도 못 낼 가격이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후회는 바로 그때 그냥 조금 무리해서 들어갈 걸. 지금은 너무 멀어져 버렸네. 이거죠. 반대로 당시 주변에서 집값 곧 떨어질 거야, 기다려. 라는 말이 많았지만 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과감하게 매수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본인은 내 집에 살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누리고 몇 년이 지나 집값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니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집 마련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은 단순한 자산 그 이상.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은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불안정한 전세 시장에서 2년마다 이사 걱정을 하고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부담감에 시달리는 대신 내 집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죠. 또한 가족의 생활과 자녀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집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추억을 만들어가는 보금자리입니다.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친구들과 교류하며 자랄 수 있게 해주고 학군을 고려한 선택으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죠. 직장 출퇴근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직장과의 거리, 교통 편의성은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최적의 매수 시점만 찾으려고 시장만 바라보다가는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더, 첫 집을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첫 단추만 잘 꿰매면 그 다음부터는 이사갈아타기나 다른 부동산 투자도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첫 집을 통해 얻는 경험과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망설이고 있다면 완벽한 시점이 오기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망설임의 이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내 집 마련을 망설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 걱정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유로 주저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그 너머를 들여다볼게요. 1. 두려움. 고점 매수와 하락에 대한 공포. 내 집 마련을 처음 생각할 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감정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입니다. 혹시 내가 고점에 사는 건 아닐까?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대출을 받았다가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이 같은 생각은 누구나 하는 당연한 고민입니다. 심지어 부동산 전문가들도 자신의 집을 처음 살 때는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두려움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에서 오기 때문에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때를 기다리다 보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가격에 대한 불안감. 너무 비싸다는 고정관념과 현장의 변화. 내 집 마련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 너무 비싸다, 지금 사면 손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되짚어보면 집값은 언제나 비싸 보였습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쌀 때였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가격은 언제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 서울 수도권 현장은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상승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아예 사라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경제와 정치가 불안정할수록 이런 불안정함이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내 소득과 자산, 그리고 미래 계획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이 중요하죠. 3. 대출에 대한 거부감과 전세에 숨겨진 비용 그리고 보증보험 이슈. 많은 분들이 빚을 지는 건 불안하다는 이유로 집 사기를 미룹니다. 물론 무리한 대출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전혀 쓰지 않고 집을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오히려 잘 관리된 대출은 여러분의 자산을 증식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레버리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자를 지불하면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집의 가치는 상승하고 자산은 더 불어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대출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세도 결국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전세를 내 돈 그대로 줬다가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을 포기한 돈이고 집주인에게는 사실상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주는 셈입니다. 최근 전세 보증보험 관련 이슈도 전세 매물 부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아파트, 특히 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대부분 KB 시세가 설정되어 현재 실거래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전세값이 폭등해도 보증보험 가입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빌라나 50세대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처럼 공시가가 낮은 매물들은 보증보험 한도 때문에 전세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공시가 기준의 126%까지만 보증보험이 가입되다 보니 실거래가에 한참 못 미쳐 역전세가 나는 경우도 있죠. 이는 제도적인 문제이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중소형 단지를 포함해서 50세대 이상만 되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올라 갭이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4. 시장 예측에 대한 집착과 주변의 차범. 네 번째, 시장을 예측하려는 집착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곧 집값이 떨어진다더라, 앞으로 더 오른다더라는 전망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지만 시장을 완벽히 맞출 수는 없어요. 설령 단기적으로 맞춘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은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면서도 결국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다 보면 계속 결정을 미루게 되고요. 결국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은 시장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5번째, 주변의 차범 때문입니다. 지금 사면 안 돼. 집값 곧 떨어져. 주변 사람들의 말은 우리의 결정을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본인도 집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말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 집 마련은 주변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내 가족의 필요에 맞춰야 하는 문제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결론, 지금이 기회인 이유와 현명한 선택. 이렇게 많은 이유로 내 집 마련에 대한 망설임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 이유는 늘 비슷하죠. 가격이 비싸서, 대출이 무서워서, 시장이 불안정해서.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이유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말이 반복될 뿐이죠. 하지만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경우 투자금이 작년에 비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매매가 5억, 전세가 3억으로 2억의 갭이 필요했다면 올해는 전세 가율이 7,080%에 달해 1억 내외의 갭으로도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매매가가 다시 오르면서 이 갭이 조금씩 벌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부동산 한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시장은 전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매매가 10억 이하의 아파트는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저의 아파트 가격 공식을 대입해보아도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나와요. 고평가되어 있다면 사면 안 되거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별해야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폭이 넓은 시기입니다. 만약 올해 이 매수 시점을 놓치게 된다면 10년, 20년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서울권의 경우 다시는 지금과 같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들의 발목을 잡히지 않고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은 참고하되 궁극적인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시장 상황과 개인의 여건은 늘 다르니까요. 용기를 내세요. 매매가 10억 이하의 아파트를 5년 정도 보유할 여력이 된다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내 집 마련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위해 뭔가 실행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항상 응원할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돈 실전 정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